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차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네, 미국 증시가 혼조 마감된 상황에서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간 좀 엇갈립니다. 코스피는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 중 한 주 내내 올라가기만 합니다. 네, 이만하면 됐죠. 네. 사실 이번 주 내내 4거래일입니다. 자그마치 4거래일. 게다가 또 시장 주변 상황들을 보면은 네. 뭐 미증시에서도 막 흔들리고 뭐 반도체 100% 뭐 그렇죠. 이런저런 얘기 많았고 사실 딱 한 주 전만 생각해 보더라도 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어땠어요? 와, 정말 그런데 암울했죠. 그러니까요. 그것을 딛고 4일 연속 오르다가 오늘 약간은 좀 뭐 시장에 따라서 한산하기도 하고 여전히 잘 가기도 하고 이만하면 정말 잘하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도체 관세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삼성전자의 애플발 호재와 함께 오늘 반도체주들 급등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건데서 조금 아쉬운 건 이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과 함께 이 방산주들 그동안 너무나 좋았던 흐름이 오늘은 살짝 주춤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종목마다 체감이 역시 오늘도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방산주도 사실은 네. 이만하면 됐죠라고 제가 좀 너무 많이 표현을 하면 올라갔습니다. 어떨까요, 사실? 너무 혼자만 네. 막 독식하면은 시장의 수익도 반도체도 나눠주고 네. 2차전지 나눠주고 조선, 방산, 원전도 같이 나눠주면 좋으니까 또 이렇게 한쪽으로 기우는 쪽이 있으면 올라가는 쪽도 있고 시장의 이런 섭리를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됩니다. 네 종목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오늘 금요일 이 시간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종목 상담 해드립니다. 네. 전화 주세요. 0232-8200번이고요.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다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써주시고요. 특히나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상당히 좀 찬스가 되는 그런 이 종목 상담 주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다들 휴가 가느라 좀 한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기회를 잡아보셔야 됩니다. 네, 자 기회를 잡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한번 유튜브 들여다볼까요? 자, 슈팅스타님 오늘 일찍 오셨군요. 상정행 드레스 코드 9시입니다. 더 붉었으면 그런가요? 난리 났을 듯. 그 난리가 긍정적인 난리 같아요. 뒤에 이모티콘들이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무서운데요. 네. 자, 그리고 맥한더 부인님 소원 들어주셨고요. 믹스커피님과 너바나님도 와주셨습니다. 네. 너바나님 날이 조금이나마 선선해지려는 아침이었습니다. 식사들은 하셨나요? 네. 프리지아님도 함께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확실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창호연구한테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왜요? 식사 못 하셨어요? 식사를 저 일부러 안 하고 있죠. 아. 일부러 최근에 다이어트 한답시고 예. 랭키쇼 끝나고 조금 주워 먹거든요. 그래서 졸리는 많이 피곤하세요. GS킴님 이거는요 사실 그냥 잠을 잘 못 자서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내일 정말 오랜만에 휴가를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거든요. 우와. 갑자기 네. 기대를 설렜어요?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네. 갑작스럽게 갈 생각하니까 설레는 거예요. 어머, 순사여라. 이런저런 상상을 하다 보니까 예. 보니까 새벽 4시, 5시. 그리고 중간에 계속 잠이 깨더라고요. 아무 뭐 이유도 없이 그냥 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눈이 벌게져서 왔습니다. 뭔가 상상으로 비행기 탔고 휴가지에서 생긴 일 네. 찍고 이제 식장 들어가서 거기까지 이제 생각하면 잠시만요. 새벽 4시쯤 됐을 것 같은데요. 캄다운. 잠시만요. 진정해 주세요. 예. 거기까지는 제가 상상을 아직 안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창호 앵커 저와 함께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장 얘기 많이 해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양복룩 보고 접속하셨다고요? 그래요, 캡슐님. 캡슐님. 지금부터입니다. 랭킹쇼 휴가는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남은 시간도 시장이 확실히 좀 화답해 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칼님도 오셨고요. 자비행님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올해를 한 해 내내 다이어트 해로 삼았기 때문에 조금씩 빼야 돼요. 저는 올해까지는 그냥 계속 뺄 생각입니다. 그러고 한 12월쯤에 오랜만에 프로필 사진 같은 것도 하나 찍고 이렇게 해서 흔적 남기고 다시 덜컥 할 거예요. 내년부터는. 바디 프로필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포함이죠. 어쨌든 이 예. 프로필 사진 찍으시면 이 시간 살짝 또 어느 정도 수익까지만 공개를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네. 수익까지 공개하라고요? 그건 어느 생각해 정도까지만. 볼게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저희와 좀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오늘의 랭킹은 창호 앵커가 준비를 해주셨죠. 오늘은 그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이잖아요. 뭐 시장도 이번 주에는 괜찮았어서 네. 아주 가볍게 주제를 삼아 봤습니다. 정말 재밌게 좀 즐기시라고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일단, 이 금요일은 네. 일반 회사들도 정장 입던 회사도 금요일은 캐주얼 데이라고 해서 맞아요. 좀 가벼운 복장 많이 하잖아요. 저희 랭킹쇼에도 그러면 캐주얼 데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키워드 먼저 띄워드리겠습니다. 키워드 보자마자 이게 뭐야 싶으실 거예요. 자, 띄워주실까요? 뭔데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오늘의 키워드. 세계 고양이의 날입니다.
이제 하다 고양이의 날. 아니 이게 네. 제가 그 오늘 아침에 슬쩍 눈 떠가지고 바로 그 포털을 들어가 봤는데 네. 포털에 대문짝만하게 그냥 써 세계 있더라고요. 고양이의 날이라고. 네. 이쯤 되면은 약간 창호 앵커 알고리즘 아니에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아마 전 국민이 보셨을 아, 거예요. 그래요? 지금 아주 대표적인 초록창을 들어가 보신다면 바로 거기 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네요. 세계 고양이의 날이 오늘이에요. 그 국제동물복지기금 여기서 고양이의 인식 개선, 뭐 유기묘의 입양 이런 그 오랜 기간 우리의 반려동물로 자리매김했던 고양이를 기념하기 위해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2002년 창설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은 이 반려견이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하얗고 복실복실한 네. 아이와 같이 살고 있는데 고양이 키우시는 집사님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굉장히 많죠. 예. 우리나라에 뭐 제일 많은 반려동물이 바로 이 개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자, 그래서 세계 고양이의 날을 맞아서 네. 오늘 주제는 요런 잠깐만요.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아니 우리 제작진한테 예. 제가 넘겨져 있는 저의 사진 파일을 다 압수해야 될 것 같아요. 저게 뭡니까 도대체? 근데 보면서 은근 귀엽네요. 아, 저거는 그래도 뭐 용서할 만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가장 예. 인기 있는 고양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입니다. 이거 실제로 KB금융연구소에서 예. 반려동물 보고서를 썼다고 해요. 그 가운데 그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의 그 고양이 이름을 다 설문조사를 해봤답니다. 요즘에 금융연구원 분들이 참 네.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개도 그렇지만 고양이의 경우에는 중복되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죠. 보통 이상하게 저 두 글자 이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기에 사실은 네. 오늘 세계 고양이의 날도 저를 당황하게 만드는데 네. 이 설문 가장 인기 있는 고양이 이름이라는 이 설문도 상당히 깜짝 놀랐죠? 네 놀라고 거기 보기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는 상대적으로 좀 이게 평이합니다. 네. 하루, 코코, 그렇죠. 까미, 모모, 보리 네.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기 있는 친구들보다도 예. 제가 생각했던 1위는 치즈. 고양이가 유독 치즈가 많아요. 저는 치즈일 줄 알았는데 그게 어쨌든 순위권에 있긴 하더라고요. 10위 안에는 드는데 그래요? 5위권 안에 못 들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지 않은 10위권, 6위에서 10위까지 말씀드리면요. 미미, 모찌, 나비, 맞아요. 치즈, 나비. 그리고 두부. 두부는 강아지도 많아요. 네, 흰색이면 보통 두부. 맞아요. 그 노란색이면 치즈. 그리고 맞아요. 대충 어르신들은 나비. 그렇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예. 다 나비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을 지우면은 강아지 이름에도 적용이 좀 될 것 같은 맞습니다. 게 제 주변에 푸들 이름 중에 코코 정말 많고요. 맞아요. 그리고 살짝 믹스견 중에 보리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까만색이면은 무조건 까미. 까미, 그쵸? 맞아요. 이게 진짜 맞습니다. 고양이 이름뿐만이 아니라 예. 반려견의 이름으로도 딱 맞는 이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반응 좀 볼까요? 주미 김님은 나비라는 이름이 좀 많던데. 그리고 도희님은 집사분이시네요. 우리 집 애기들은 몽이랑 우유래요. 우유도 많죠, 하얀색들. 맞아요. 그래요. 몽이랑 우유. 예, 황금유리님 코코, 그리고 정말 감성이가 어떻게 된 거죠? 네. 우리 토마토 증권통 짬타이거. 그건 뭐예요? 이거 군대에서 예. 그 급식에 잔반 처리하는 쪽에 가면은 항상 그 주워 먹는 애들이 있어요. 예, 고양이들이? 걔네들을 짬타이거라 그래요. 정말요? 예. 정말 그리고 짬타이거가 나올 줄은. 네, 판타지 기사님께서 나비가 없네요 하셨고 메칸도 부인님도 나비가 질린데 저도 야. 사실 고양이 이름은 나비가 가장 와닿기는 한데 나비 있습니다. 나비가 네. 이 순위권 바깥에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것보다도 그래요? 더 많은 이름이 있다. 알겠습니다. 자, 예. 뽀삐는 이건 아마도 고양이보다는 메칸도 부인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는 아마 반려견 이름으로 많이 쓰이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함께하는 반려견, 반려묘 이런 얘기들도 좋고요. 자랑해 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쁜 아이와 함께 삽니다.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저희의 본분 또 종목 상담 곁들여서 갈 테니까요. 많이 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초반 상담 도와주실 분이에요. 바로자사 운용의 윤정식 상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혹시 고양이 키우십니까? 반려동물을 다른 동물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사실 나비 고양이를 키웠었는데 나비는 오늘은 없는 것 같고요. 오, 집에는 제가 거북이랑 예. 우파루파랑 물고기랑 뭐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뭐 이런 거 키우는데 우와. 무파루파가 뭐예요? 그 되게 귀엽게 생긴 특이한 동물 하얀색 있어요. 도롱뇽 같이 생긴 우와. 물속에 사는 뭐 애들이 많으니까 다들 자기들 좋아하는 그런 걸 키우는데 오늘 문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중에. 그래서 오늘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모르셔도 돼요. 하루로 찍어보겠습니다. 하루요? 알겠습니다. 하루. 근데 어감이 좋아서 찍으신 건가요? 예. 아니, 원래 보리도 좀 많을 것 같은데, 보리는 보통 믹스묘들한테 많이 쓰니까 믹스묘보다는 아닌 고양이들이 좀 더 많을 것 같고, 그랬을 때는 좀 하루가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하루로 찍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저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도 집에 우파루파를 키우시고 너무 아세요? 충격적. 저는 몰랐던.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귀여워하는 동물 중에 하나예요. 이거 이따가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건 얼굴을 저렇게 해놓으니까 안 귀엽네요. 제 얼굴을 지으면 귀여울 텐데. 저게 눈이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표정이 아주 귀엽습니다. 저게 얼굴을 가려놓고 보니까 좀 징그러워 보이지만 예. 제가 이따가 제대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약간 자, 파충류 종류인 거죠. 양서류 쪽. 양서류. 예. 제가 자, 그래서 그쪽이 좀 약해가지고. 파충류 양서류 이쪽이 제가 약해서. 얼굴 보면 그런데 그 생각이 사라질 수도 그래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윤정식 상무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진단을 도와드릴게요. 예.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우주항공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순영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세트랙 I로 가보겠습니다. 43,041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목표가와 손절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장기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저의 마음이 오늘 좀 흔들립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런지요? 지금도 수익 내고 계신데. 근데. 그러니까요. 그쵸? 수익인데 생각보다 잘 가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 봐요. 일단 2.6% 오늘은 좀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세트랙아이 중장기로 봤을 때 가지고 갈 만한 종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모님, 세트랙아이 중장기로 끌고 가시려다가 오늘 좀 흔들리신데요. 이 종목 어떻습니까? 네, 사실 세트랙아이 지금 이 상담 요청하신 시청자분을 보면 4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5만원 부근이죠. 그러면 수익 잘 났는데 왜 기대감보다 못하냐라는 이유를 살펴봤을 때 왜 그런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일대 주주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날아갔죠. 우주까지 날아갔기 때문에 세트랙아이 인공위성도 같이 우주까지 날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이런 기대감이 있으셔서 매수를 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적자 보다가 금년에 흑자 돌아섰습니다. 이런 흑자 전환까지 있는데 모회사도 좋고 섹터도 공통적인 교집합이 있고 흑자까지 전환되는데 주가가 좀 못 올라간, 사실 이 부분 다 교집합 해보면 세트랙아이드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야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테마를 사실 좀 이 테마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테마에 살짝 옆으로 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주가에서는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조금은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좋아졌죠. 매출액이 계속 좋아집니다. 매출액이 22년도에 900억이었고요. 그리고 23년도에 1250억, 24년도에 1700억, 25년도에 1147억이에요. 예상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22년도 대비해서 25년도 3년 동안 매출액이 2배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2.5배 정도 매출액이 올라갔고요. 적자도 77억 적자, 44억 적자, 31억 적자에서 22억 흑자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1분기와 2분기 합쳐서 37억 흑자 냈어요. 분기별로 봐서도 24년도 3분기, 24년도 4분기, 25년도 1분기, 25년도 2분기까지 4개 분기 동안 계속 흑자거든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향후에도 계속적인 성장세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방산이 조금 쉬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죠. 그래서 주가가 막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 이런 부분들까지는 단기적으로는 방산이 좀 돌아서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테마가 좀 엮이면 좀 더 좋은 모습들이 나오겠지만, 실적과 매출액, 회사가 좀 더 성장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대 주주에 대한 안정성, 이런 부분들 봤을 때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가격 전략 같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박스권을 오랫동안 형성을 하고 있죠. 이 박스권 안에서. 근데 지금 가장 단단한 박스권 하단은 45,000원 정도로 우선 종가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52,000원, 53,000원 정도에서 다시 또 박스권 상단을 형성하면서 45,000원과 52,500원 사이를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실적에 대한 분명히 주목도를 받을 수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의 이런 이 시너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기대를 해본다라고 본다라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전 고점 부근이죠. 57,500원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전 고점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제가 오늘 주제를 너무 시시껄렁하게 잡아왔나 봐요. 아니, 이제 별게 다 나온다고. 그러면서 일체 유심존님, 아, 이분도 짬타이거를 떠오르고 계시네요. 고향이랑 하니까 군대 있을 때 짬통 옆에 어슬렁거리던 짬타이거가 생각나네요. 남자분들이 네. 다들 공감을 좀 해주시나 봐요. 이거 방어율 6.79님께서 짬캣 아닌가 하셨는데, 이거 사실 보통 짬통 옆에 이 고양이들이 잘 주워 먹어가지고 다 뚱떼지거든요. 그 뚱뚱이여가지고 그 타이거라고 보통 부르죠. 그렇습니다. 예. 덩치들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 퀴즈 보고 이게 네. 뭐야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또 여러분들의 반려견, 반려묘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자, 비행님께서 집에 산삼이라고 네. 같이 사신대요. 반려견이 아닐까 싶은데 백내장이 와가지고 수술해가지고 네. 다 나았답니다. 이건 너무 축하드릴 일인데 아이고. 또 요즘에 반려견, 반려묘는 보험이 안 돼가지고 병원 가면은 또 많이 자금이 들잖아요. 그렇죠. 캐스퍼한테 들었다고 와. 집에 이 따님이 같이 계시는데 네. 캐스퍼라고 한다고. 아. 우리 공주가 그러니까 따님이 이 산삼이를 캐스퍼라고 부르나 봐요. 아니, 이게 사실 예. 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과 키우지 않는 분들의 그 관점 차이가 굉장히 클 텐데. 맞아요. 정말 소중히 키우시는 분들은 그냥 사람으로 대합니다. 저도 거의. 그냥 딸내미라고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요즘에 특히 그 동물 복지나 동물 병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 큰 돈들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도희님께서도 우리 냥냥이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네. 집사님들이라면 같은 바람일 겁니다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뭐 동물들과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헤어지는 그 푸바오도 중국 보냈잖아요. 네. 그 예능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엉엉 울어가지고 저도 근데 공감을 예. 하는 게요. 지금은 제가 안 키우지만 제가 중학교 때 그 개 한 마리를 키운 적이 있었는데 강아지요. 네. 그 친구가 뭐 잘못 주워 먹고 그 하늘나라로 갔어요. 아이고. 근데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이고.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럴 수 있어. 엄청 울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부터 안 키워요. 힘들죠. 그게 맞아요. 너무 힘들어서 정이 들까봐 집에 가끔 내려가면 마당에 키우는 개는 있어요. 근데 정을 안 붙입니다. 지금 캐치홀링님께서도 양이들 2마리 아이고. 보내고 우울증 올 뻔하셨다고. 그래요. 이런 네. 사연들,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랫동안 기억 속에 있었던 이런 얘기들 한번 다시 추억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네. 여러분들 종목 고민 올려주시는 거 있지 않으셨죠? 보겠습니다. GS킴님께서요, 성일 어머. 하이텍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예. 92,500원이고요. 비중이 10%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이 폐배터리 쪽이 뭐 세이피캠도 그렇고 꽤 괜찮아서 최근에 샀나 하셨는데 아니고 오래 들고 아이고. 계셨대요. 가격이 보니까 오래된 가격입니다. 네. 바닥에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4만 원이면은 우리 아이고.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에 반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손절을 빨리 해야 될지 도와주세요 하셨는데 아유 좀 일찍 저희가 봐드렸으면 어땠을까 네. 아쉬움이 남습니다. 게다가 이 같이 폐배터리 대표주로 묶이고 있는 세비캠은 많이 갔어요.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뭐 거의 상한가 갈 기세입니다. 이 종목도 갈 수 있을지 네. 상대적으로 또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윤상무님 성일 하이텍 오랫동안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좀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성일 하이텍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2대 주주에 삼성 SDI가 올라와 있죠. 삼성 SDI와 삼성물산이 13%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와 같은 이쪽에 있어서의 폐배터리로 해서 2차전지 소재를 좀 분리해내는 그런 기술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2차전지 리사이클이 관심을 가졌던 게 2차전지주들이 분위기가 좋을 때 그러니까 전기차가 좋아야 2차전지가 좋고 2차전지가 좋아야 폐배터리까지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데 지금 앞단에서부터 다 좀 떨어져 있는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전기차가 최근에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배터리 쪽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아직 폐배터리까지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성일 하이텍에서는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지금 적자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전기차를 많이 타야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죠.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게 되고, 배터리를 많이 소모해야 이 배터리 안에서 또 폐배터리가 또 나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전기차 판매량이 사실 시장의 기대감보다는 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어서도 폭발적인 성장세 이런 모습들을 좀 기대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매출액에서도 나타납니다. 22년도에 2,700억 정도 매출액이 있었는데 24년도에 1,300억,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25년도 예상 매출액도 2,000억이 좀 안 됩니다. 적자폭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24년도 영업 적자가 714억이거든요. 금년도에도 한 300억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만 사실 보면은 굉장히 안 좋아요. 언제 올라갈지 좀 모르겠는데, 네, 내년 1분기 정도는 흑자 전환이 좀 가능하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 전기차도 이제 바닥권은 좀 많이 지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손절에 대한 타이밍도 좀 지나긴 했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 차트를 굉장히 좀 모아서 보면, 긴 시간 동안 놓고 보면 반등을 얼마 안 한 것 같지만, 사실 4월달 저점이 3만 원 아래예요. 4월달 저점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조금씩 그래도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봤을 때 내년 흑자 전환도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까지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마음고생하셨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 조금 더 보유하신다면 사실 매수가까지는 힘들 것 같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일 하이텍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자,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 랭킹쇼 오늘 주제가 뭔가 맞춰가는 재미는 하나도 없는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건 좋네요. 너바나님, 울집 강쥐는 너바나인데 스티치 닮았어요. 이름이 너바나예요? 그러니까 강아지 이름을 네. 따서 필명을 지으셨던 건가 봐요. 근데 예. 강아지가 어떻게 하면 스티치를 닮았죠? 그 스티치가 넓적한 친구 아니에요, 되게? 만화 캐릭터 아니에요? 그쵸? 저희 스티치가 PD님 이런 거 띄워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합성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아니, 스티치가 뭔지 저희가 합정은 잘 무슨 10초 던데 모르잖아요. 사면서 스티치를 예. 오래 걸리는군요? 그 만화 캐릭터 맞죠? 맞아요. 눈 크고 귀 크고. 아주 저는 약간 어릴 때 좀 무섭게 생겼다고 생각했던 캐릭터인데. 그래요. 그래요? 자, 그리고 패닉키즈라서 얼굴이 평면입니다. D자 얼굴요. 어떤 느낌인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GSK님, 윤정식 상부님 감사합니다. 자꾸 눈물이 나온다고. 아이고, 그래요. 왜요? 성일 라이트 성일 갖고 라이트. 계셨으니까. 네. 그래요. 자, 그리고 헝엠투가이드님은 너비안이 아니고요. 점심 식사를 빨리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떡해요. 그냥 이쯤이면 우리. 제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 근데 저 하필 제가 표정이 저렇게 엉근짐이었나요? 다시 사진을 찍어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츠홀랭님도 이 집사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캣 베디님도 계시거든요. 네. 그 캣 베디님도 역시나 이 고양이 아빠가 이렇게 글을 남겨주고 계시네요. 고양이 10살이래요. 이름이 우현이라고. 네네. 와, 10살이면 고양이가 나이 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캐츠홀링님께서 10살이면 건강관리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좀 써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요즘에 강아지, 고양이들도 사람도 오래 살잖아요. 네. 고령화된 것처럼 강아지, 고양이도 관리만 잘해주면 요즘에 그렇죠. 정말 오래 같이 살 수 있어요. 네. 자, 예. 그리고 뚱낭니님 오셨는데, 저는 동물에 뚱뚱한 거 들어가면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저도요. 네. 동물은 그렇게 포동포동. 뚱뚱한 애들이 그렇게 귀엽죠? 네. 뚱낭이, 어감부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다음 종목 가기 전에 우리 해야 되는 게 있겠죠? 계속 여러분의 사연만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양이 이름, 실제 5위가 뭔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네. 자, 5위 공개해 주시죠. 자, 5위는 바로 하루였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빨리 나왔어요? 네, 윤상무님, 오늘 초기 하루가 5위였습니다. 상무님, 오늘 초기 좀 안 맞았어요. 바로 1번에서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종목 진단만 잘 해주시면 되죠. 맞습니다. 자, 예. 그러면 저희 또 오늘 하루 종일 투자자분들은 과연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얘기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금요일장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랭크되어 있는데요. 미국 내 생산 확대와 100% 관세 면제 가능성에 현재 2%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2위에는 카카오 올라왔습니다.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 오늘도 추가 상승이 이뤄졌고요. 현재 64,000원 선 지나갑니다. 3위에는 두산테스나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이미지 센서 협업을 통해서 직간접적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10% 가까운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4위에는 심택이 올라왔습니다. 기판 관련주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하반기 수익성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20% 가까운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28,300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5위에는 네이버가 올라왔습니다. 올 상반기 매출액이 5조 7,019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주가는 2%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6위에는 HK 이노엔이 랭크됐습니다. K캡의 미국 임상 3상 성공 소식이 나왔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55,000원을 경신했지만 상승폭을 현재는 대부분 반납한 상황입니다. 7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랭크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부부장이 내놓은 담화문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밝히면서 남북 경협 관련주들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재 14%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8위에는 파라다이스 랭크됐습니다. 파라다이스가 2분기 실적 호조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확대 소식에 오늘 장중에 22,600원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9위에는 YG 플러스가 올랐는데요. 역시나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0%나 급증했는데요. 오늘 급등하면서 만원 선도 돌파해냈습니다. 10위에는 아난티 역시 남북경협주가 랭크됐습니다. 11위에는 하나오션이 랭크됐는데요. 하나오션 오늘은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2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랭크됐습니다. 역시나 원전주 오늘은 강보합세에 머물고 있고요. 13위에는 대한조선 랭크됐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는데 오늘은 6%대 약세 지속되고 있고요. 이어서 14위에는 현대힘스 랭크됐습니다. 항만 크레인의 탈중국 현상이 나오면서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23,500원 경신한 후에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이어서 15위에는 SY스틸텍이 랭크됐습니다. 러우 전쟁이 종전될 가능성이 보이자 오늘 재건주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SY스틸텍 역시 오늘 추가 상승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위에는 SK하이닉스 랭크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늘 SK하이닉스는 오늘 장 초반에 상승분을 반납한 채 현재는 약보합세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17위에는 원익 IPS 랭크됐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면서 오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중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18위에는 HD 현대인프라코어 랭크됐습니다. 중복 상장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고 재건주가 주목받으면서 17,000원 선까지 돌파해냈습니다. 19위에는 한국전력이 랭크됐는데요. 5거래일 만에 오늘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5% 넘는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20위에는 네이처셀이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하한가의 역풍을 딛고 2거래일 연속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또 방산과 재건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가장 뜨거운 건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애플 등 빅테크 호재 속에서 소부장까지 이제는 수급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또 호실적을 발표하는 종목들의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편입 가능한 소부장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그동안 고생 많이 하다가 정말 든든한 우군을 만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이제는 애플까지 가세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편입 가능한 소부장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오늘 반도체 급등 종목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이 점 한번 짚어주시죠. 네, 테슬라의 이 AI 칩에 대한 수주를 받았습니다. 국내 원화로 한 22조 원이 좀 넘는데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주 역사상 단일 수주 규모로는 가장 큰 규모가 들어왔습니다. 가장 큰 규모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큰 매출액을 낼 수 있고 또 그만큼 이익단도 따라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표면적으로는 가장 수혜로 보여지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도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은 게 이전의 경험을 좀 해본다라면 지금은 파운드리에서 TSMC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죠. 삼성전자가 많이 뒤쳐졌습니다. 근데 이전에 애플에서는 삼성에 먼저 칩에 대한 주문을 맡겼었고 그러다가 벤더를 하나 더 만들겠다 그래서 TSMC를 같이 했었고 애플에서 주문을 많이 받게 된 TSMC가
이 칩 주문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늘려나가면서 수율을 올려놨죠. 수율이 좋아졌습니다. 물량이 많이 들어와야지 수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하면서 수율을 잡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서 지금은 TSMC가 독점 공급을 하게 됐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파운드리에서 많이 뒤쳐졌었던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테슬라로부터 대규모의 주문을 받았죠. 이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에서 칩에 대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대량 생산을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보다는 점점점 수율이 좋아지게 되고 그만큼 이 기술력이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다시 한번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TSMC가 애플을 잡아서 이렇게 세계 1위의 파운드리 업체가 된 것처럼 삼성전자도 테슬라를 바탕으로 해서 파운드리에 있어서의 많이 앞서 나가는 많이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천군 만마를 만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파운드리의 칩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운드리 칩과 관련된 종목들 최근 들어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두산 테스나라든지 네페스 아크라든지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이런 삼성전자의 이 AI 칩과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갔지만 지금 테슬라에 대한 이런 수혜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좀 더 확대하면서 점유율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도 관심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발 호재 속에 반도체 주요 소부장에 관련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게시판, 다들 이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얘기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히야토님께서 왕비숑 강주입니다. 지금 키우고 있는 소금이래요, 이름이. 하얀색이 예. 비숑이라서 아마 소금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주변 친한 동생, 친구의 이름이,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소금이라는 말씀이세요? 이분은 지금 이학도님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소금이, 제가 아는 동생 이름이 소금이, 사람 이름이. 그러시군요.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뭐야 이거. 근데 소금이라는 이름도 두부만큼이나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신현동님께서는요, 우리 집 개 이름은 뭉이 하셨는데, 17년 2개월을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지난 11월에 하늘나라로 건너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보고 싶다고 하면서 종목도 진단 요청을 같이 남겨주셨네요. 도희님께서는 수익 나시면은 우리 애기들 간식부터 준비하신다고 사랑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집에 있는 이 하얗고 네발 달린 딸내미가 10살쯤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평소에 일하면서도 사진도 보고 저도 좀 그래요. 자, 네. 그리고 슈팅스타님께서는요, 와이프를 키운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실 수 슈팅스타님, 있어요. 이게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네. 예,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 그리고 금수전님 반갑고요. 해바라기 님도 와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종목 상담 올라온 것은 해사랑님께서 원익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원익 IPS, 원익 QNC, 오늘 전체적으로 원익 그룹주들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원익의 움직임은 현재 구간대 아쉽죠. 예. 0.78% 정도의 제한적인 상승세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근데 이 원익은 그 원익이 아니지 않나요? 이게 예. 원익이 아마 이전에 로봇 관련돼서 그 기대감으로 크게 오르지 않았나, 좀 그렇게 기억하기도 하는데요. 이 원익, 제가 말씀드린 IPS, QNC는 원익 홀딩스가 있는 거고, 예, 예. 이 원익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의료기기 업체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 해사랑님께서 사신 가격이 7,760원이고요. 비중이 10%입니다. 그래서 약간 손실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지주사는 끝인가요? 정리하는 게 나은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 종목을 지금 지주사로 접근을 하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상무님,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원익 IPS의 최대 주주가 원익 홀딩스고요. 원익 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원익과 호라이즌인데 이 원익의 최대 주주가 또 호라이즌이기 때문에 지주사의 지주사, 옥상옥 그런 지주사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원익이 지주사들이 좀 심심하죠, 사실은. 근데 이 지주사 같은 경우가 금년에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6월 초에 특히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 이후에도 한 번 정도 테마를 받았었는데 원익의 주가도 마찬가지죠. 6월 달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한 3,500원 정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움직였었는데 그러다가 주가가 확 뜨면서 6월 말 7월 초에 장중 고점 10,000원도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가 요즘엔 지주사들도
조금 쉬고 있죠. 뭐 굉장히 좋았던 지주사들, 뭐 한화라든지 LS라든지 이런 지주사들도 조금씩 쉬고 있는데 원익도 마찬가지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체적인 그런 실적만 놓고 보면 뭐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 뭐 면세점에 들어간다라든지 화장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원익 뭐 브랜드를 관리하고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놓고 보기보다는 자회사들이 얼만큼 잘 올라가느냐, 잘 좋아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원익 같은 경우는 별도로는 매출액이 500억대예요. 근데 연결로 따져봤을 때는 1000억을 훌쩍 넘거든요. 그만큼 자회사들이 좀 잘 해주고 있다라는 점, 연결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잡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지주사에 대한 모습들은 좀 못 나오고 있는, 슈팅이 좀 안 나오고 있죠, 지주사들. 지주사에 대한 이 주목을 좀 받을 때 원익은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은 뭐 등락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흑자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실적을 걱정하기보다는 지주사에 대한 테마를 받을 때 주가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때 만약에 탈출을 하시려면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7,000원, 6,500원 정도에서 좀 앞으로는 횡보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60일선이 지금 6,500원 정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여기를 만약에 깨고 내려온다. 그럼 5,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고 무언가의 악재를 만났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6,500원 선에서는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주사에 대해서 관심을 다시 한번 갖는다라면 7,500원 부분이 매물대가 많은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 매수하신 가격 정도까지는 여기 지주사에 대한 관심도를 받을 때 다시 한번 테마를 받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주사에 대해서 언제 주식시장이 좀 테마를 받느냐 그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그 시기를 기다리셨다가 그때 엑시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익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 이쪽에 지배구조 함께 이 종목의 흐름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꼭 좀 기억해 주시죠. 네, 헷갈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 더 배워갑니다. 옥상호 구조의 네. 원익홀딩스에 또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파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기회가 옵니다. 또 기회 왔을 때 잘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슈팅 일본님 오늘도 맹활약 중이십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대표적으로 꼽아주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아주 굵직한 이름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함께했던 우리 정수리 캐스터 소개팅 룩이시라고 하늘하늘 이렇게 의상이 예뻐가지고 누가 그런 거예요? 예, 행투가이드님이죠. 행투님이요? 누구시겠어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글들은 네. 아임리얼이 아니면 행투가이드님 스타일. 맞아요. 예. 그리고 자, 번개님께서 저희 둘이 또 의상룩이 어울린다고 오늘 뭐 딱히 맞춘 건 아니고 그러게요. 그런가요? 예. 자, 그리고 신현덕님 LG화 걱정을 좀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놀라신 모양입니다. 장기로 가야겠네요. 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고 사실 한동안 LG화학도 꽤나 상대적으로 잘 갔었거든요. 정말 많이 갔었죠. 네, 오늘은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하나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주 대박이님의 종목입니다. 대웅을 보겠습니다. 대웅제약도 요새 좀 흐름이 많이 흔들리고 있죠. 25,700원에 5%입니다. 지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할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그 대웅에서는 사실 중국의 나보타 자진 취하 소식과 함께 요즘의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중국의 벽에 이대로 가로막히는 건지 앞으로의 흐름은 기대해 볼 수 있을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상무님 이번에는 대웅입니다. 대웅제약도 요즘에 가파르게 좀 밀려나고 있어서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오히려 지금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네, 우선 대웅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고점 3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장중에 3만 원 부근이었고 박스권으로 따진다면 28,000원 정도가 박스권 상단의 모습을 보여줬다가 22,000원까지 하락을 했죠. 하락한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은 나보타를 모르더라도 대웅제약을 보면 대웅제약의 차트와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대웅제약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의 6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대웅이기 때문에 대웅제약이 하락을 하고 있다. 나보타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대웅이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실 탄탄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감은 좀 꺾였습니다만 실적이 탄탄하다. 그러니까 대웅제약을 포함한 이런 그룹들, 대웅 헬스케어라든지 이 대웅 바이오, 대웅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종속회사들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에 지주사의 역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큰 자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웅제약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가 매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리는 날, 그날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거래량도 계속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시면 향후에도 사실은 지금 가격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더 높아 보이지만 양봉 나오는 날 좀 매수를 하시는 게 다음 날도 오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주가가 더 떨어진다 그래도 2만 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대웅제약 물론 악재를 만나긴 했습니다만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은 거의 바닥권까지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상승한다라면 1차적인 목표가 26,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웅에 관련해서 1차 목표가 26,000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배수가 이상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신 윤정식 상무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은 종목 상담에 곁들여서 여러분들의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누고 있는데요. 네. 오늘의 랭킹은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양이 이름은 무엇일까입니다. 네, 헛웃음이 나오는 그 주제죠. 네. 이걸 설문조사를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고양이 이름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5위의 하루가 벌써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4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위는 과연 어떤 이름일까요? 4위 공개해 주시죠. 4위는 바로 까미였습니다. 까미. 네. 저는 사실 까미 하루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1위 후보였거든요. 네. 의외로 밑으로 좀 나오고 있어서, 근데 어쨌든 저기 실제로 탑 5에 있는 이름들이니까요. 많은 건 분명합니다. 창호 앵커는 그 네. 중학교 때 키웠다는 반려동물 이름 기억해요? 이름 잘 기억 못해요. 아. 왜냐면요, 예. 저 어릴 때부터 저희는 그 마당에 예. 개를 항상 키웠습니다. 아. 근데 개 이름은 항상 똘똘이었어요. 모든 강아지 이름이 다 모두 똑같아요? 그냥 다 똘똘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도 제 기억에는 똘똘이었을 겁니다, 아마. 아, 그래요? 왜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무조건 그냥 똘똘이로. 통일시키시고. 개 통합입니다. 애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냥 걔는 똘똘이.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이름이 나왔잖아요. 근데 다들 이름을 비슷하게 지으시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 까미, 지금 4위 공개한 저는 까미는 이해가 돼요. 그냥 까마면 까미라고 많이들 지으신 그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아이 이름은 엄지인데. 엄지. 예. 이 사연이 있는 아이를 제가 어떻게 하다가 데리고 온 케이스여서 네. 원래는 다른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애가 정서적으로 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을 그대로 받아왔어요. 네. 그런 사연이라면 사연이 있는데 이런 이름은 어떤 이유로 짓게 되면 이렇게 같은 동일한 이름이 많이 나올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 보리는 그래도 이해가 되거든요. 보리는 왠지 왜요? 보리 색깔? 보리는 색깔이 아. 떠오르기도 한데, 모모와 코코는 색깔이 떠오르지도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예. 모모, 코코, 약간 그 둘 다 외국 이름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요? 저는 사실 모모, 코코가 오히려 공감이 잘 안 돼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똘똘이었기 때문에 한글 이름에 익숙하지 예. 모모, 코코, 약간 그 외국 이름 같은 어감이 저는 익숙하지가 않긴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토리밥님께서 동물병원 가보면 모모, 아, 그래요? 보리는 꼭 있다고 아, 이렇게 좀 그렇군요. 알려주셨는데 과연 이분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뭔가 아닐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왠지. 저희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변 전문가입니다. 네, 반려동물 키우세요? 저는 반려동물 안 키우고, 소를 키우고 싶어요. 키우고 싶으시다고. 근데 네. 전문가님이 이야기하시면은 뭔가 삶의 이런 동반자나 이런 여유나 이런 게 아니라 투자 관점 아니세요? 소 키우는 것도? 아니, 저는 어릴 때 소랑 같이 놀아서 소 큰 눈을 보면서 이 소가 눈이 되게 예쁘거든요. 크고 맞아요. 맑고. 소가 세상에 제일 착한 동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 키우고 우와. 싶으시다고. 소 눈이 예뻐요. 맞아요. 네.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답변들이 오늘 나오고 있네요. 맞아요. 소를 키우고 싶으시다고. 알겠습니다. 그럼 최병호 전문가님, 혹시 그러면 그 소에게 이름을 지어주신다면 코코, 보리, 모모 중에 뭘 지어주고 싶으세요? 네, 제 친구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름이 까미거든요. 그 아이는 까매요?
아니에요. 안 그런데 까미를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완동물 소든 뭐든지 키우면 모모라고 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80년대 노래가 모모는 철부지. 그래서 철부지랑 같이 노니까 재밌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야. 오늘 답변 내용들이 재밌는데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최병건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봤고요. 이거 누가 자꾸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빨리 합성을 하는 겁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저렇게 생긴 소는 안 키울래요. 그래요. 정말 제 얼굴이지만 점점 자꾸 보니까 낯설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으로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중복해서 올라오는 종목 네이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 네이버 봐야죠. 이 종목은 하루에 한 번쯤 네이버나 카카오는 번갈아 가면서 늘 이렇게 무조건이죠. 신청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창석님께서 네이버를 23만 7천 원에 사셨고요. 비중 10%. 전략 진단해주세요. 오늘 아침 네이버 실적이 역대 최고로 이미 발표가 됐죠. 개장하기 전에 네이버 실적 나왔는데 실적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주가가 좀 밀리고 있어서 역대 최고라는데 왜 주가는 이럴까 이런 궁금증에 올려주신 것 같고요. 카카오는 급등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주민님께서도 이 종목 가지고 계신데 매수가가 거의 두 분이 비슷하세요. 23만 5,500원 어제 매수하셨다고요. 오늘은 왜 빠질까요? 카카오는 더 갖고 있는데 말이죠. 해주셨어요. 비슷한 관점입니다. 실적 나왔는데 왜 밀리는 것인가. 그리고 두 분이 나란히 사신 가격이 오늘 현재 주가와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병원 전문가님 속 시원하게 좀 풀어주시죠. 네, 저는 먼저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매도하고 카카오로 교체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이버는 사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2015년도 이제 토마토 TV 처음 방송에 와서 이제 AI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12년부터 그러니까 15년도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4차 산업혁명처럼 뭐 사물인터넷 관련부터 여러 가지 중소형주 사지 말고 그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카카오만 사놓으면 10배 가니까 바닥에서 가만히 있어라. 1등주는 카카오다. 네이버가 아니라 클라우드 시대. 그래서 이 카카오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죠. 한 10배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도 물론 올라갔을 때부터. 근데 그게 한 4배 올랐잖아요. 옳은 개념이 아니라 먼저 주가가 상승, 시세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세 형성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가격과 시간과 에너지가 있는데 이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면 가치적인 측면으로 보면 네이버가 훨씬 더 쌉니다. 가치론 싸고요. 카카오 지금 실적의 가치를 봤을 때는 카카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러면 카카오보다 시가총액이 네이버는 한 3배가 높아야 되는데요. 근데 카카오보다 네이버 50% 정도 높습니다. 그러면 가치적인 측면으로 네이버를 사야 되지만 주가가 가치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가격적인 측면을 보면 카카오는 5만 원대, 6만 원대고 얘는 20만 원대잖아요. 그럼 단순히 가격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가 더 쌉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치적인 문제는 끝났고요. 선택의 문제죠. 그 다음에 시간의 개념은 있는데 시간의 개념 뭐 비슷합니다. 같은 업종이고 같은 섹터이기 때문에 큰 시세는 같이 움직여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조정은. 그런데 그것도 큰 의미가 없고. 그러면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봐야죠. 에너지. 가장 빨리 돈을 벌려면 에너지 분석, 이제 수급 분석을 해야 되죠. 재료보다 수급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수급 분석을 했을 때 네이버는 주포 세력이라 그러면 그런데 43%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이버가 한 50%대 갖고 있었거든요, 지분을. 그래서 위에서 50% 이상 있다가 지분을 계속 팔았습니다, 여기서. 팔았는데 네이버는 거의 43% 지금 현재도 갖고 있으니까 네이버가 올라가려면 만약에 많이 갖고 있는 주 세력이 매도를 한다면 주식은 아무리 좋은 재로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 그러면 네이버는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아무리 사도 주식 올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가 사면 올라가고 그렇죠. 그럼 네이버는 지난번에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잖아요. AI 해서 AI 네이버 센터장이 가니까, 이 막연한 거예요. 분석을 하지 않고. 그러면 네이버의 장점은, 네이버는 수급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의 수급은 지금 엄청나게 사고 있죠. 누가 사고 있어요? 기관의 매수입니다. 기관 한 6개월 보고 산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사고 있는데, 기관의 큰 손이죠. 개인보다 더 큰 손. 근데 기관에서는 사게 되면, 왜 기관에서 살까? 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사나? 그러면 기관에서 사는 게 보면, 금융 투자가 많이 샀죠. 그 다음에,
투신도 사고요. 연기금도 좀 샀지만 여기 금융투자가 투신이 삽니다. 그러면 왜 살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AI 펀딩이라든지 100조, AI 펀드 50조로 한다면 그러면 그럴까?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네이버는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서 검색 엔진, 그 검색 포털, 주로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커머스 쇼핑 관련된 거랑 이렇게 주로 매출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카카오는 검색 서비스가 물론 다음이 있어요. 그거보다는 카카오는 소셜 계정이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계정이죠. SNS 계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계정이 국민의 70%가 쓰고 있고 네이버도 국민의 70% 검색해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검색도 네이버까지 구글에 가서 하도 80개 언어가 LLM 거대 언어 모델로 지원이 되겠다. 한계가 없습니다. 언어에 한계가 없는 상태에서 굳이 네이버를 사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빙이라도 다른 거 해도 되죠. 알파벳에 구글에. 그런데 카카오는 다음 이미 그런데 카카오는 우리가 하면은 이제 소셜 플랫폼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럼 가야 되는 거 소셜 플랫폼은 그 안에서 우리가 뭐 틱톡이 있듯이 뭐 유튜브도 있고 뭐 틱톡처럼 이렇게 영상 서비스, 동영상 서비스를 쇼폼 서비스를 앞으로 카카오톡 서비스 안에 카카오톡 내에서 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카카오톡 하면서도 거기서 영상을 그냥 짧게 찍어서 올릴 수 있고 사람들도 볼 수 있어요. 앞으로 AI 혁명 시대, AI 에이전트, 즉 AI 에이전트로 가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AI 뭐 데이터 센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서비스 개념의 AI로 가기 때문에 서비스 AI는 결국은 우리나라는 서브린 AI에는 결국은 소셜 플랫폼이다. 거기서 다 놉니다. 뭘 하든지 카카오톡 내에서 동영상도 찍고 뭐 쇼폼도 올리고 그 안에서 뭐 쇼핑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뭐 다 하죠. 그죠? 그래서 카카오가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수혜주다. 그래서 카카오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다른 거 다 관련된 앞으로 AI 소브린 AI는 저도 소브린 AI가 안 된다면 우리는 카카오도 안 사겠지만 저는 메타 플랫폼 사겠죠. 당연히 미국 걸로. 그런데 소브린 AI로 이제 진행이 시작됐기 때문에 카카오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컨텐츠에서 광고 수익뿐만 아니라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뭐 틱톡이 버금가는 우리나라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서 저는 카카오로 가라고 말씀드리고 네이버는 사야 될 단 이유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나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낫다고 상당히 좀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습니다. 강조를 많이 해주시네요. 네. 자, 네카오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들 잘 귀담아 들으셨을 거라 봅니다. 자, 그리고 후리지아님 오셨군요. 아이고, 슈팅아,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내가 속에 불이 난다. 우리 아들도 저러겠지, 돈 벌고 하면서 슈팅님이 빨래 널다가 말로 비틀어질 것 같다고, 너무 덥다고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나름대로 후리지아님이 걱정을 이렇게 애가 탄다는 말로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캣테디님께서 주변에 네이버 100%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고. 그래요? 확실히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은 주변에서도 쉽게 접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포털 사이트나 메신저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안 하시는 분들도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어서 네. 보유하신 분들을 주변에 왕왕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빨간목련님, 한박 우승, 김태우님, 일침 머티리얼즈를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슈팅스타님, 그걸 공개적으로 하시면 우째요. 그래서 반박도 해주시네요. 예. 자, 네이버를 추가 매수하려고 하셨던 박혜웅님의 이야기까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늘 랭킹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름 얘기 3가지 남았어요. 코코보리, 모모인데 보니까 코코는 이 명품 브랜드고 그리고 어떤 분은 옛날에 이 여성 듀오 그룹 코코라고 이렇게 또 써주시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같은 코코를 볼 때도 떠올리는 게 그러니까요, 세대마다 달라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고양이는 코코가 많은 것 같아요. 네. 하루보리는 댕댕이가 많은 것 같고요.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그러면, 사이를 비집고 또 종목 상담 골라주세요.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주미김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반도체로 갑니다.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의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죠. 오늘도 일단 양호하게 잘 올라갑니다. 매수 가격은 159,000원이고요. 비중은 20% 비중입니다.
15만 5,900원이면 뭐 지금 수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23만 5,500원. 야, 이게 주가 흐름이 대단히 좋거든요. 이런 주가면 지금 오늘 신고가 기록일 텐데, 자, 이오테크니스 여기서 더 가지고 갈지를 고민하고 계신 겁니다. 자, 최병호 전문가님, 이오테크니스 지금 수익 상당히 많이 났고요. 주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더 끌고 갈지 아니면 수익 실현하는 게 좋을지 어떻습니까? 네, 투자 의견은 보유고요. 이분은 저한테 뭐 굳이 종목 진단 요청 안 하셔도 혼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수 시점도 정확하고 비중도 정확하시고, 그 다음에 회사 내용도 다 봤을 거고, 이미 시세가 가고 있는 주식을 산 거고, 조정하고 바로 갈 때 산 거고, 타이밍도 좋고, 만약에 최근에 샀다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니스는 레이저 장비 업체인데, 레이저 이제 마크라든지 이 분야, 뭐 커팅이라든지 롤러 이런 분야에서 세계 1등입니다. 국내 거의 독점적이고요. 글로벌도 한 3분의 2 정도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술이 고도화되고 반도체 집적 기술도 그렇고 전체하면 이쪽에 매출이 늘어가고 이익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판단을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매출액은 올해 뭐 그전에 안 좋다가 이제 과거에 22년도 IT 좋을 때 900억이나 영업이익 냈다 계속 줄었습니다. 이렇게 24년도. 그럼 올해부터 이익이 110% 늘면서 매출도 20%대로 고성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실적이 예상이 된다면 작년 정도 하반기에 사야 되는 거죠? 아니면 올해라도 저점에 사야만 주식이 이런 거죠. 이익은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데 과거에 929억 영업이익을 가장 돌파하는 게 2년 뒤에 돌파하는 거죠. 그러면 뭐 물려도 갖고 있으면 다시 사전 고점까지 가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하게 되면 보세요. 한번 월봉 차트예요. 그러면 24년도 고점, 작년에 고점이었어요. 이미 주식은 그 전부터 AI 시대에 시작 주가가 갈 때 같이 갔어요. 자, 그러면 이게 7만 원 정도 내에서 저점 대비하면, 5배 내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까지 28만 정도로 보면, 시가총액이, 한 3조 5천억 정도 됐으니까, 거의, 생각보다 여기는 고평가, 실적의 900억 정도 고평가를 다 받은 거죠. 한 35배, 40배 되니까 영업이익으로. 그럼 다시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년 2년 뒤에는 1,000억대로 나오면 이게 지금 다시 3조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20% 이상 성장하기 때문에 3조 가도 되니까 지금 3조에서 같이 고점으로, 그럼 앞으로 3조대를 아마 돌파해서 저 위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주가는 회복을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보시면 지금 이렇게 가히 28만 찍고 내려왔다가 파동으로 보시면 여기서 고점에서 시작해서 하락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되고 가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완료되고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찍고, 그럼 여기서 갔을 때 한 15만 원부터 시작해서 주봉 차트로 보시면 정확한 게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니까 15만 7천 원 아니면 15만 5천 원부터 15만 7천 원 사이에서 확인하고 산다면 여기입니다. 요 봉에서 사면 리스크가 제로입니다. 거의 물릴 확률이 없어요. 사실 그래도 뭐 제로라는 주식은 없으니까, 그래도 이 가격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15만 원부터 시작해서 16만 사이 사는 것은 아주 싸게 잘 사는 거죠. 거래까지 거래까지 확인을 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28만 같은 거래가 여기 남았어요. 그럼 여기 4주 정도 가면서 거래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거래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 30만 대로는 충분히 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보유로 의견을 드리고요. 이렇게 종목이 좋을 때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수렴하고 지금 올렸잖아요. 실적 좀 올렸으니까 만약에 그렇더라도 목표가 높더라도 지금 당장은 손절선을 정해서 가야 되죠.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좀 장이 나빠 조정받아도 이것을 깨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22평선. 그럼 21만 7천 원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지금 21만 5천 원 손절가 드릴 테니까 고기를 보유하고 수익 중이니까 보유하면서 추세를 보면서 추세를 이렇게 갈 때는 물론 이제 파동을 보면 다 알겠지만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다가 12평선 깨지면 그때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유하고 목표가는 한 35만 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장기 목표가입니다. 네. 와.
이오테크닉스 네. 잘하셨다고. 이분은 뭐 굳이 상담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멘트 나오면은 최병훈 전문가님한테는 굉장히 호평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위치도 사신 것도 너무 잘 사셨고, 그래서 네. 지금은 걱정하실 것 없이 21만 5천 원 지지하는 거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보유를 하되 여기에서 1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는 것만 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기 목표가 35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럼 수익률이 벌써 얼마예요? 그러니까요. 예. 대단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에 송송이님, 저 지금 방송에 들어왔는데 네이버 관련 정보를 주셨나 보네요. 지금 네이버 손실이 있는데 들고 있어도 될까요? 하면서 네이버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걸 근데 몰라서 뭐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실시간 화면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그 키보드에 화살표 왼쪽 표시, 그거 이렇게 누르면 5초, 10초 정도씩 계속 뒤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옮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또 이렇게 네. 친절한 창호 앵커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내자님이 저 이제 어허. 왔어요. 수금 좀 하시면서 고래 쓰고요. 오셨어요. 네, 진정하시고. 예, 혹시 종목 궁금하시면 지금 올려주셔도 됩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캣테디님, 고양이를 우와 7마리까지 키워봤는데 해당되는 이름이 없다는 게 신기하네요. 저도 신기한데요. 네. 7마리 키웠는데 여기 하나도 해당되는 이름이 없었대요. 7마리 이름이 막 빨주노초 파란보 이런 거 아니에요? 왠지 제 생각에는 예. 우리 테디님이 고양이 정말 고수분이시기 때문에 네. 정말 능숙한 집사님이셔서 고양이 이름도 흔한 이름이 아니라 유니크한 이름들로 다 신경 써서 지어주신 게 아닐까. 그런 만약에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들이 온 시간이 다 다르면 이름이 네. 들쭉날쭉일 것 같은데 그렇죠. 한 이 엄마 고양이한테서 낳은 아이들이면은 월화수목금토일 뭐 이렇게 저 너무 성의 없어요? 괜찮은데요? 아니 빨주노초 파남보보단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빨주노초 파남보는 너무 아 그런가요? 직접적인 거 성의 아닌가요? 없나요? 예. 그리고 판타지계 이사님께서는 모모는 트와이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어우, 그렇군요. 이게 예. 역시 세대마다 좀 다릅니다. 맞아요. 자, 네. 그러면 이쯤에서 종목 진단을 가기 전에요. 저희 랭킹 봐야죠. 이 고양이 이름 3위 한번 공개를 할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양이 이름입니다. 과연 3위는 어떤 이름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모모 이야기 하자마자 바로 모모는군요. 네, 예. 이렇게 모모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일체 유심조님께서 수지 캐스터 옷색이 너무 예쁘다고, 오묘하게 예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모모는 뭘까요? 저게 뭐예요? 7마리, 고양이 7마리. 고양이 7마리가 얼굴이 왜 다 저 이러지 모양이죠? 마요. 네, 이거는 다 또 똑같아요. 품도 오래된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 노력은 좀 가상히 생각해 주셔야 되는 트라우마 게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한 땀 한 땀 이거를 갖다가 네. 창호 앵커 얼굴을 계속 창호 앵커를 아마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저는 지금 막 트라우마, 노이로제 아주 막 시달릴 것 같습니다. 저희 수지 캐스터 만나볼 시간이에요. 네. 예쁜 옷 입고 있는 아마 입은 사람이 예뻐서 옷도 예뻐 보이는 걸 거예요.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고양이 같은 정치 캐스터 시장 분위기 알려주세요. 네,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에는 GFC 생명과학이 랭크됐는데요. 엑소존 K뷰티가 유럽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GFC 생명과학 오늘도 17%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9위에는 이렘이 랭크됐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주목받으면서 현재 14% 가까운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1위에는 실리콘2가 랭크됐습니다. APR이 유럽으로 진출한다는 소식 속에서 국내 뷰티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실리콘2의 주가가 출렁였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위에 오리엔탈 전공도 랭크됐습니다. 조선 관련주 오늘도 추가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13위에는 달바글로벌이 랭크됐습니다. 오늘 2분기 실적 발표 예정인 달바글로벌인데요. 오늘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했지만 현재 강보합세 보이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위에는 세비캠이 랭크됐습니다. 고순도 리튬의 습식 재련 상용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급등하며 36,000원 선까지 올랐고요. 현재는 33,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위에는 엑셀세라퓨틱스 랭크됐습니다. 이번에 세포 기반의 인공혈액이 식약처로부터 첨단 바이오 의약품으로 분류되면서 임상시업 진입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21% 가까운 급등세 보이며 3,84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0위에는 뷰티스킨이 랭크됐습니다. 역시나 화장품 관련주로 오늘 오후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가 오늘 오후장에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방산
방산주는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LIG 넥스원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돈 실적 발표 속에서 밸류에이션 부담 문제로 세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을 다음 주 개최한다는 소식까지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방산주 이제는 놓아줘야 되는 때인지 대응 전략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올해 들어서는 그동안 무섭게 오르기만 했던 방산주들. 그런데 오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방산주들 대부분이 많이 차익 실현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 방산주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계속 7월까지 방산주나 전력주라든지 원전주는 7월까지 비중 축소 의견을 계속 드렸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면 그때 비중을 축소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가치 평가를 해보면 절대적인 고평가입니다. 이렇게 고평가를 받은 적이 과거 2007년도 조선도 방산 그때 고평가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2008년도, 2010년까지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주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실적이 잘 나오고 수주가 줄고 이익이 폭증할 때 그때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사면 15년 동안 18년도 물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방산주는 수주 산업이고 전력주도 마찬가지 다 그러면 2, 3년 뒤에 조선주도 그렇고 다 실적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지금 수주를 보면 지금 대다수 관련된 건 이제 수주가 계속 나온 게 아니라 수주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죠. 당연히 그런 사전에 하겠죠. 끝내면 그러면 방산 관련된 모멘텀은 약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중동 분쟁은 마찬가지고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은 평화상 노벨 평화상을 노린지 모르겠지만 그럼 전반적 분위기가 이제 이익도 그렇지만 이익은 좀 내년 2년 동안 이익은 괜찮아요, 그죠? 지금과 수주 해놓은 거 있지만 그럼 새로운 수주를 계속 해야만 계속 주가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야 대해서 하면 그래서 초보자들은 절대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쪽 분야는 왜냐하면 손절선은 구체고 가야 되는데 물리면 그냥 본전 생각만 하기 때문에 물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못 하겠고요. 생각보다 지금 LIG 넥슨 LIG 넥슨 사실은 가장 약한 거였고 방산하면 그냥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다. 하이어로스페이스는 오늘은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빠지는 거 보면 우측 하단에 보면 기관들 좀 샀다.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파는 개인이 좀 사고 있죠. 이미 최근 들어 기관과 외국인이 여기서 7월 달에 오히려 실적적인 사가 들어오면서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외국인도 비중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비중이 저 밑에 20%, 지분율 44%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때 외국인들이 만약에 좀 나오고 싶고 지금 그러면 팔려고 하면 받아줄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다른 걸 다 물리지. 그러면 받아줄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 때 팔게 되는 거죠. 큰손들은. 지금 돈들이 방산과 조선과 이런 ETF가 잘 팔려. 원전도 그렇죠. 지금 원전 관련된 ETF도 막 신생 ETF 관련 막 팔고 있으면 지금 그러면 그때가 사실 고점이에요. 23년도 9월 달에 8월 9월 달에 2차 전지 ETF가 이제 판매하면 완판 됐습니다. 여기 별별 게 다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가 최고점 받아줄 때 다 파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만약에 외국인이 큰 손이라면 ETF라든 관련된 전력과 원전 주식이 ETF 팔리면 그럼 기초자산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 그럼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팔 거 아니에요. 이걸 실현해야지 결국은 주식은 방산주는 장기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몇 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이익. 왜냐하면 수주가 계속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때 이미 이게 보시면 장대 음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이 시작을 좀 크게 보면 거래가 실린다고 해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온 상태 아직은 여기 깨지지 않았지만 그러면 이 장대 양봉에서 실적은 가다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8월부터는 등락하더라도 이 추세 하락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반드시 주식은 크게 올라가 이렇게 연봉이잖아요. 크게 오르면 그 다음에는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도 마찬가지. 그래서 대다수 주식들이 크게 다 올랐습니다. 모든 이쪽 분야들은 그동안 2, 3년 동안 주도주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앞으로는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올랐을 때는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중은 조금 축소하자면 신규 주식을 샀던 분들은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되죠. 자, 60만 원에 샀어요. 그럼 지금 따라가서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실제로 내가
22평선 깨지 팔아야지.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빠지잖아요. 실적도 안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뭐 여기서 가지고 있어 못 팔아요. 본전 생각나서 계속 있겠죠. 이렇다 보면 뭐 십몇 년 물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작점은 22평선 깨지면 바로 손절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초보자들은 쉽지 않은 구간이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개인 투자자는 가서 이쪽으로 쳐다도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 오늘 좀 많이 흔들리는데요.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이 맞겠습니다. 참고를 해보시죠. 네. 그리고 네이버를 저희가 좀 전에 봐드렸는데 정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올라오는 그러네요. 것 같아요. 지금 레드토파즈님도 네이버를 또 신청을 해주셨는데 예. 저희 앞서서 좀 봐드렸으니까 영상 되돌려보기 한 번만 해주시면은 또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생가간나님 새로 와주셨는데요. 우리 집 냥이는 개냥이라고요. 그만큼 활발하게 다니는 친구겠죠. 고양이들이 사실은 그 낯도 좀 가리고 맞아요. 혼자 조용히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유독 사람 좋아하고 활발한 맞아요. 고양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양이들은 정말 강아지인 양 목줄하고 산책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가끔 와. 뭐 세상에 이런 일이나 아니면 주변에서도 보면 전 목줄하고 산책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강아지 같은 고양이들이 요즘에는 많더라고요. 사실 그 고양이는 영역이 있고 거기서 잘 벗어나지 않는 동물이어서 그러니까요. 산책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보통. 그런데도 요즘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들 확실히 사람하고 살다 보면은 또 성향이 바뀌기도 하고 네. 그런가 봐요. 자, 그리고 ESL님, 고양이 이름은 바둑이라고 짓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 좋아요. 바둑이, 개도 고양이도 바둑이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어율님께서 보기에 야옹이가 왜 없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야옹이는 이름이라기보다 그냥 네. 아무 고양이는 야옹이 아니에요? 그냥 부르는 호칭.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정용수님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존 비주얼 이 종목 왜 자꾸 빠지는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거든요. 혹시 가지고 계시면은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접수 도와드릴게요. 네, 그러면 계속 저희는 종목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흠흠님의 종목입니다. 정말 한때 전설적인 종목이었죠. 맞아요. 5G 통신장비의 대장주 KMW입니다. 이 매수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59,985원, 10%입니다. KMW 현재 가격 보세요. 10,000원 조금 넘습니다. 이 종목이 한때 시총 탑10이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마어마한 그때 2019년인가요? 다 시장 전부 다 힘 못 쓰는데 얘만 한 10달 동안 8배를 올라갔었던 말도 안 되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때 한참 평창올림픽, 5G 이러면서. 그렇죠. 정말 난리였던 종목인데 네. 어느새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손실이 너무 커서 방치해둔 종목인데 요즘 조금씩 올라가네요. 대량 추가 매수해서 현재가로 단가를 맞춘 후에 단기간에 빠져나오고 싶은데 위험한 생각일까요? 그냥 손절하면 얼마나 올랐을 때 손절을 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도 같이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참다가 뭔가 네. 꿈틀꿈틀하니까 시청자님의 마음은 알겠어요. 회심의 네. 한 방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렇죠. 건데 이게 위험할지 아니면은 정말 잘하면은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나올 수 있는 정말 묘수가 될지 최병호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생각을 왜 할까 저는 이렇게 궁금합니다. 주식 바닥에서 다른 주식이 올라갔는데 내가 계속 쳐다보면 가지도 않고 언제 가지 빨리 손절하고 다른 거 사면 되는데 이것을 6만 원에 사서 살 때 잘못된 거죠. 6만 원에 사가지고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됐는데 저도 여기 오면 전략 매도 다 시켰습니다. 어디에 샀든지. 왜냐하면 5G 시대가 끝났잖아요. 여기서. 5G 시대가 끝났는데 5G 시대 주식을 시세가 난 주식을 해서 잠깐 먹겠다고 들어가면 치고 빠지겠다 들어갔다 내가 건두 선수도 아닌데 치고 빠지다 물려버리는 거죠. 캐고 한 방 맞고 떨어지는 거죠. 그 형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또다시 이렇게 해서 바닥이라 생각하는데 이제 왜 바닥일까? 이제 주가가 최근에 좀 올랐어요. 8,000원에서 13,000원 50% 올랐으니까 그런데 바닥권인데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빨리 금방 갈 거 주식이 이렇게 내리면 빨리 안 가 시간이 걸립니다. 업황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럼 5G 있죠. 통신주잖아요. 그럼 통신주니까 통신은 크게 오르려면 이제 4G에서 5G로 넘어갈 때 그때 밑에 바닥에 사놓으면 또 몇 배가 나고요. 또 6G로 넘어갈 때 5G로 넘어갈 때 또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6G 이야기 지금 나오지도 않잖아요. 삼성전자가 뭐 6G를 한다도 2032년도의 계획은 2032년도 계획인데 이종영 회장이 2030년까지 해봐라. 그런데 2030년 된다 쳐요. 그것도 아직도 5년이 남았잖아요.
실제로 이 중소형주들이 올라가서, 그러면 최소 한 2년 전에까지는 잘 안 갈 거예요. 옛날 제가 2017년도 여기서 2017년도 제가 오프라인 아카데미로 하루 만에 거액자산가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7월 달인데 여기서 했을 때는 뭐 오이솔루션, KMW 5G를 줬어요. 17년도 3월에. 왜냐하면 18년도에 18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 있으면서 5G를 시연하잖아요. 그러면 5G 시대가 조만간 오겠구나. 그럼 2, 3년을 보고 나 여기서 사놓는 거예요. 비중을 한 30% 사놓으면 그냥 10배 먹어요. 10배. 최소한 3배는 먹어요. 여기서 사서 먹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야 되는데 이 주식 장기 투자 전혀 비의도적으로 장기 투자가 된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6만 원인데 10% 비중이에요. 10주를 샀어요. 6만 원에. 그러면 지금 12,800원이 13,000원이다. 13,000원에 그럼 몇 주를 팔아야 단가가 내려갈까요? 이 단가를 13,000원 근처에 잠깐 맞추려면 내년도 100% 비중을 쌓아야만 이끌어와요. 12,000, 13,000원, 14,000원으로. 모든 주식 팔아가지고 난 요거 10%를 본전하기 위해서 다른 주식 90%를 팔아가지고 이걸 물타가지고 잠깐 단기로 빠져나와요. 이 빠져나올 능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여기서 손절을 한다면, 10,000원대에서 손절을 한다면, 여기서 12,000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6만 원이면 지금 현재 그러면 한 5배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걸 손절하면 지금부터 5배 이상 올라갈 주식이 내가 눈에 보인다면 이걸 팔아서 그걸로 가면 됩니다. 1년 안에 갈 수 있는 주식이. 그럼 1년 안에 5배 갈 수 있는 주식 내가 어떻게 찾아요? 못 찾잖아요. 그죠? 그럼 손절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내년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히려 사야 됩니다. 사야 되면 물 탄다면 이것을 지금 10% 비중이 있으니까 10% 더 사면 되겠죠? 그럼 더 사면 지금 12,000원에서 여기 6만 원 단가 10주고 여기 10주 사면 20주를 사도 비중을 30% 만든다면 단가가 28,000원으로 나옵니다. 그럼 28,000원 목표가 안 나옵니다. 이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30%를 사도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럼 10%를 더 산다면 아직 단가가 저 3만 원대로 되는데 3만 원대로도 여기까지 와야 된대요. 언제 가겠습니까? 거래도 안 실려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물 타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지금 그냥 잡아가 두고 나중에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늘선 이상. 그때가 이제 나오면 이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렴하다가 계속 하다가 여기 딱 들으면 고개 들면 이때 물 타야 됩니다. 요때. 그래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먹겠죠. 그래서 저도 2017년 여기서 해드렸거든요. 3배 10배는 간다. 1,000만 사도 1억 되는데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도 저도 이거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는 이 89,000 다 돌파할 거로 보입니다. 그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6G 시대가 옵니다. 6G는 누가 씁니까? 사람이 쓰는 것은 5G만 해도 됩니다. 충분히. 6G는 기계들이 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런 게 통신하면 써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30년 오니까 다시 5년 뒤에는 이거 돌파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5년 뒤에 한 7배 나잖아요. 근처가 가니까 5배, 7배 나요. 그럼 5년을 기다리면 되잖아요. 지금 뭐 1,000만 사 5년 뒤에 5,000 되니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물 타는 기간 아주 기다렸다 물 타시고 물 타는 단가는 지금이 아니라 기준 보면 15,000원이에요. 15,000원대를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안착을 장기적으로 해서 그럼 16,000원, 17,000원 그때 오히려 물 타는 게 빠르고요. 그러면 이 주식은 이제 내년에 올해 내년 상반기에 국내하고 국외에 주파수 경매가 있습니다. 통신주. 그럼 그거에 대한 수혜 받고요. 미국에서 또 5G 투자를 이제 하기 때문에 관련된 그 장비라 이런 게 납품이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이미 5G는 커버율이 80%입니다. 실적 개선 안 돼요. 그런데 미국으로 가서 실적 개선이 되기가 쉽지도 않은데 어쨌든 좀 나아집니다. 그리고 과거에 300억도 이제 제3자 변경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우량주예요. 그래서 적자 나더라도 큰 걱정 안 해도 주식이니까 놔뒀다 가면 된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작년에 또 올해 있으면 여기서 자 그냥 내가 360주를 사놔라. 360주면 300만 원밖에 안 돼요. 8,000만 원이면. 그럼 300만 원치만 사놓고 5년을 기다려라. 그럼 10배 가니까 그럼 8,000에서 8만 원 10배잖아요. 그럼 8만 원짜리를 10배 가면 80만 원이잖아요. 아니 8만 원에 8,000짜리 10배 가면 8,000은 8만 원이잖아요. 그럼 여기 10배 먹고 나와서 다시 8만 원치를 360주 사서 8만 원 사서 다시 10배 먹으면 80만 원이에요. 이걸 두 번만 하면 한 10년 동안 두 번 하면 내가 300만 원 가지고 80만 원을 30년 쓸 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게 이렇게 해서 그건 장기 투자를 하는 거고 빨리 빠져나올 수는 없는 주식이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장기로는 좋다. 그래서 한 2027년도, 8년도, 9년도 돼야만 이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아주 멀었습니다.
그걸 감안하신다면 나중에 추가 매수해도 괜찮지, 안 그러면 그냥 보유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MW 손실이 굉장히 커져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마음이 좀 크지만 이 종목 아무쪼록 잘 대응하시고 손실을 좀 줄이고 나중에 다른 종목에서는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최병훈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5G의 이 아픈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후리지아님께서도 KMW 9만 원에 아이고. 샀다가 지금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45,000원으로 낮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하셨다고. 네. 예원신근단님께서도 오이솔루션 그때 탑2였죠. 네, 들고 계시는데 손절이 아는데 이 전문가님 얘기도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맞습니다. 맞아요. 현실적으로 막 약간 그 내 살을 잘라내는 것 같은 그 그렇죠. 아픔 어떡할 거예요. 게다가 연희님, 생각한다님은 솔리드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는데 네. 확실히 그때 5G 통신장 비주에 정말 그야말로 광풍이었기 때문에 네. 그 관련해서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들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해봤고요. 그러면 네. 오늘의 랭킹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세계 고양이의 날 특집,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양이의 이름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위와 2위는 어떻게 되는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1위 알려주시죠. 1위는 바로 그렇습니다. 코코였습니다. 이건가요? 코코. 그리고 2등이 보리가 됐네요. 네. 이렇게 또 주변에 코코야 하면 온갖 고양이들 이렇게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이제 코코를 불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원신다님도 고양이 2마리 키우신다는데 하나이는 유미 그리고 하나이는 깨비래요. 다들 여러분들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오래오래 알콩달콩 행복하게 다들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오늘 종목 진단을 못 받아서 아쉬운데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났습니까?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밤에는 또 특별한 기회가 열립니다. 오늘 밤 9시부터 11시 미스터 진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약간 바뀌었거든요. 오늘 밤 9시부터 9시. 11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종목 진단 신청 미리미리 아래 전화번호로 접수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8시 반에 미리 와주셔도 돼요. 그때 퀴즈 푸시고 증권 통팟 함께 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종목 진단까지 받으면 되니까 금요일 저녁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